서울의 심장은 적어도 제스민 김에게는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빌딩 숲에서 뛰고 있었다. 인천공항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도착한 강남의 K톱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 그녀는 숨을 골랐다. 170cm의 키, 90kg이 넘는 몸무게, 탄력 넘치는 짙은 갈색 피부와 풍성한 곱슬머리. 거울 속 자신은 늘 그렇듯 건강하고 생기 넘쳤지만 이곳 케이팝의 성지에서는 그저 이질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그녀에게 서울은 어머니의 나라였지만 동시에 잔인한 편견의 벽이기도 했다. 정말 여기서 오디션을 보겠다고? 귓가에 맴도는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애써 지웠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다. 목소리 하나로 춤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꿈. 그리고 그 꿈은 이곳 K-팝의 심장부에서만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외모 때문에 수없이 상처받았다. 뚱뚱하다고 까맣다고 놀림받던 기억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속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만큼은 자유로웠다. 그때만큼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었다. K-톱의 글로벌 오디션 공고는 희망이었다. 나이, 국적, 외모 불문, 오직 재능만 봅니다. 그 문구 하나 믿고 그녀는 태평양을 건너왔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시선들은 그녀의 희망을 좀 먹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마르고 하얀 피부에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스타일을 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보였다.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훑어봄. 그녀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려 애썼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오디션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심사위원석에는 K-톱의 실세 한태진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메인 프로듀서와 보컬 댄스 트레이너가 자리했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은 뛰어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슷했다. 제스민의 차례가 되자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이름. 한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스민 김입니다. 특기, 노래와 춤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제스민은 눈을 감았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밀어내고 오직 음악에 집중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깊고 풍부한 성량, 호소력 짙은 음색, 완벽한 고음 처리. 이어지는 댄스 퍼포먼스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90kg이라는 몸무게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몸놀림은 가볍고 파워풀했다. 리듬을 가지고 노는 듯한 유연함과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음악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다. 한 실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군. 프로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 외모로는 보컬 트레이너가 말을 흐렸다. 한 실장은 제스민을 빤히 쳐다봤다. 상품성.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대중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지. 저 몸으로, 저 피부색으로 K-팝 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순간 제스민은 다시 한번 세상의 벽을 느꼈다. 그녀의 재능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재능을 감싸고 있는 외피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제 목소리는 뚱뚱하지 않습니다. 제 춤은 피부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 실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제스민의 당돌함이 흥미롭다는 듯 혹은 불쾌하다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나가봐. 짧은 한마디였다. 제스민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오디션장을 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며칠 후 제스민은 작은 옥탑방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 제스민의 오디션 영상 일부를 몰래 찍어 유출한 것이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미쳤다. 저 가창력 실화? 당장 데뷔시켜라. 춤선 대박. 저런 소울은 K-팝에서 본 적이 없어. 근데 너무 뚱뚱한 거 아님? K-팝 아이돌 비주얼이 저래서야 흑인이 K-팝을? 뭔가 어색하다. 외모 관리도 실력인데 저건 자기 관리 실패지. 댓글창은 전쟁터였다.
제스민의 실력을 칭찬하는 목소리와 외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흑인 뚱보, 케이팝 파괴자 같은 혐오 발언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컴퓨터를 덮어버렸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패였다. 역시 안 되는 걸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K-TOP 엔터테인먼트였다. 제스민 김씨 맞으시죠? 한태진 실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제스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K-TOP 사옥을 찾았다. 한 실장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다. 그는 제스민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연습생 계약서였다. 축하한다. 넌 가능성을 보여줬어. 한 실장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온라인 반응 봤지? 넌 이미 스타야. 물론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그 논란 우리가 잘 이용하면 돼. K-TOP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지. 그는 제스민의 재능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화제성을 보고 있었다. 제스민은 씁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다. 한 실장은 덧붙였다. 데뷔하려면 살을 빼야 해. 최소 30kg 그리고 피부톤도 좀 밝게 하고.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알겠나? 제스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결국 그녀 자신을 바꾸라는 요구였다. 그녀의 음악과 춤이 아닌 그녀의 몸과 피부색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제스민의 혹독한 연습생 생활이 시작되었다. K-TOP의 연습생 시스템은 악명 높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래와 춤 연습, 외국어 수업, 그리고 무엇보다 제스민을 괴롭힌 것은 체중 관리였다. 그녀의 식단은 닭가슴살과 샐러드로 제한되었고 매일 아침 체중계 위에 올라서야 했다. 트레이너들은 끊임없이 그녀의 몸매를 지적했고 뚱뚱하다는 말은 일상이 되었다. 연습실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수십 명의 연습생들이 오직 데뷔라는 목표 하나만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제스민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외모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제 머리 좀 봐. 꼭 사자 갈기 같지 않아? 살은 좀 뺐나? 티도 안 나네.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혼자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작곡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다. 서툴지만 따뜻한 멜로디였다. 문을 열자 한 남자 연습생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내성적이지만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습생으로 늘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음악에 몰두했다. 민준은 제스민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아, 제스민 씨, 제 연주가 방해됐나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혹시 직접 만드신 곡이에요? 민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끄적여 본 거예요. 제스민은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얹히자 미완성이던 곡은 생명력을 얻은 듯 빛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와,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제 곡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제스민과 민준은 급속도로 친해졌다. 민준은 제스민의 외모나 인종에 대해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재능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았다. 그는 제스민에게 누가 뭐래도 제스민 씨는 최고예요. 그 목소리, 그 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따뜻한 격려는 제스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둘은 종종 함께 음악을 만들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하지만 제스민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K-TOP의 간판 아이돌 강윤아였다. 강윤아는 168cm의 키에 45kg, 참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인형 같은 이목구비. 그녀는 K-팝이 요구하는 미의 기준을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였다. 뛰어난 외모와 막강한 집안 배경 덕분에 쉽게 데뷔했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실력이었다. 그녀는 늘 라이브 논란에 시달렸고 춤 실력도 평범했다. 강윤아는 처음 제스민을 보았을 때 코웃음을 쳤다. 저런 애가 어떻게 K-TOP에 들어왔지? 하지만 제스민의 무대를 보고 난 후 그녀는 강한 질투와 위기감을 느꼈다. 자신에게 없는 압도적인 재능, 그리고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당당함.
강윤아는 제스민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그녀는 제스민에게 교묘하게 접근했다. 겉으로는 친절한 선배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연습생들 사이에서 제스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기본이었다. 제스민 걔 성격 장난 아니래. 미국에서 사고치고 쫓겨났다는 말도 있던데. 밤마다 몰래 뭐 먹는데 그러니 살이 안 빠지지. 한 번은 중요한 월말 평가 무대를 앞두고 제스민의 무대 의상을 몰래 찢어놓기도 했다. 제스민은 무대 직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급하게 다른 의상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강윤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제스민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제스민은 강윤아의 지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회사는 제스민에게 의상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질책했다. 제스민은 점점 지쳐갔다. 다이어트 압박, 연습생들의 따돌림, 강윤아의 괴롭힘,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악플. 내가 정말 K-팝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걸 감당할 가치가 있는 걸까? 그녀는 옥탑방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다. 어느 날 제스민은 한 실장에게 불려갔다. K-톱이 기획하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K-드림의 참가자로 제스민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너에게 엄청난 기회야. 한 실장은 말했다. 물론 리스크도 크지. 대중에게 네 모든 걸 보여줘야 하니까. 하지만 성공한다면 넌 데뷔할 수 있어. 물론 여기서도 외모는 중요하다. 방송에 나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예뻐 보여야 해. 알지? 제스민은 망설였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잔인했다. 모든 것이 평가되고 모든 것이 경쟁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하겠습니다. 제스민은 결심했다. K-드림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제스민은 가장 큰 이슈 메이커가 되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화제의 중심이었고 실력으로는 누구도 그녀를 깔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매 미션마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특히 그녀가 선보인 흑인 소울과 K-팝을 접목한 무대는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공격 또한 거세졌다. 다른 참가자들은 연합하여 그녀를 견제했고 강윤아는 방송의 특별심사위원으로 출연하여 제스민에게 유독 호평을 쏟아냈다. 제스민 씨 실력은 좋지만 K-팝 아이돌에게는 비주얼도 중요하죠. 자기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네요. 모든 면에서. 강윤아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스민의 가슴에 박혔다. 온라인에서는 그녀의 외모를 조롱하는 짤들이 넘쳐났고 악플은 더욱 심해졌다. 제스민은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 곁에는 민준이 있었고 그녀를 응원하는 소수의 팬들도 생겨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울지 않았다. 한 번은 인터뷰에서 외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뚱뚱합니다. 그리고 흑인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뚱뚱하지 않고 제 춤은 피부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노래하고 춤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제스민 김이니까요.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제스민은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무대에 녹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가 원하는 마르고 하얀 인형이 되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K-드림의 파이널 무대가 다가왔다. 최종 데뷔 멤버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 제스민은 민준이 그녀만을 위해 만들어준 곡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 곡은 제스민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파이널 무대 당일 대기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제스민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떨지 마, 제스민. 넌 무대에서 가장 빛나. 그냥 너 자신을 보여주면 돼. 제스민은 그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윤아 역시 특별 MC 자격으로 대기실을 찾았다. 그녀는 제스민에게 다가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스민, 오늘 무대 기대할게. 마지막인데 실수하면 안 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제스민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네, 선배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스민의 순서가 되었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수천 개의 불빛과 관객들의 함성.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다. 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민준이 만든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제스민이 첫 소절을 부르려는 순간 갑자기 음악이 멈췄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모든 스피커가 침묵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명백한 음향사고였다. 제스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대 뒤편을 보았다. 강윤아가 음향 스태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짓이었다. 또다시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관객석에선 어떻게 된 거야? 방송 사고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심사위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제스민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그녀의 꿈은, 그녀의 노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까? 그때 제스민의 뇌리에 민준의 목소리가 스쳤다. 넌 무대에서 가장 빛나. 그냥 너 자신을 보여주면 돼. 그리고 그녀를 응원해주던 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제스민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무런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 거울 속 내가 미웠던 날들, 상처투성이 작은 새처럼 날지 못할 거라 믿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퍼져나갔다. 반주 없이 오직 목소리 하나로 채워지는 무대.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But now I know. This is who I am.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할 거야. 상처마저 나의 일부인 걸. 난 날아오를 거야. 저 하늘 위로.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그녀의 가창력은 폭발했다. 슬픔과 분노,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희망과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오가매던 모든 억압과 편견을 깨고 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기립하여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심사위원들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강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제스민은 숨을 헐떡이며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 한 명의 아티스트였다. 최종 결과 발표의 순간이 다가왔다. 제스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무대에 섰다. 그녀는 이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데뷔하지 못하더라도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무대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MC가 최종 데뷔 멤버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제스민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K-톱은 결국 안전한 선택을 했다. 마르고 하얀 피부를 가진 전형적인 K-팝 아이돌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습생들이 데뷔의 영광을 안았다. 제스민의 팬들은 아쉬움의 탄성을 질렀지만 제스민은 미소를 지으며 탈락한 다른 연습생들을 위로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좌절감이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방송이 끝난 후 제스민의 파이널 무대 영상은 인터넷을 다시 한번 강타했다. K-드림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무대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동시에 K-톱의 결정과 K-팝 산업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강윤아가 음향사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녀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이미지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광고 계약이 취소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한 실장은 제스민을 다시 불렀다. 그는 제스민에게 솔로 데뷔를 제안했다. 물론 여전히 조건은 붙어 있었다. 대중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무대로 내 상품성은 증명됐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준다면 확실하게 밀어주지. 제스민은 한 실장의 제안을 잠시 고민했다. 데뷔.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저를 바꾸면서까지 얻고 싶은 꿈은 아닙니다. 한 실장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지만 제스민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케이터프이 만든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았다. 제스민은 케이터프를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민준 역시 케이터프를 나와 자신만의 음악을 하기로 결심한 터였다. 제스민, 우리 같이 음악할래? 민준이 물었다. 케이톱 같은 거대 기획사는 아니지만 우리만의 진심을 담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제스민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만의 음악을 하자. 두 사람은 작은 작업실을 얻어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스민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 노래를 썼고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를 가장 잘 살려주는 멜로디를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녹음하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세상에 공개했다. 그들의 채널, Jasmine and Minjun's Soul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솔한 음악과 제스민의 독보적인 목소리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K-Dream을 통해 제스민을 알게 된 팬들이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제스민은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했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 생활,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는 모습, 민준과 음악 작업을 하는 모습 등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또한 자신과 같이 외모나 인종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했다. 어느 날 제스민은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앰프와 마이크 하나. 민준의 기타 반주에 맞춰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홍대의 소음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새 그녀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에 함께 울고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그들 중에는 휠체어를 탄 소녀도 있었고 히잡을 쓴 여성도 있었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외국인들도 있었다. 제스민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으로 가득하지만 음악은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구나. 그녀의 버스킹 영상은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케이팝 팬덤을 넘어 더 넓은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녀의 음악은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작은 레이블에서 음반 발매 제의가 들어왔다. 제스민은 여전히 케이팝 스타가 되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뚱뚱했고 여전히 흑인이었다. 세상의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과 함께 세상의 조각조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옥탑방 창문으로 제스민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노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제스민은 마이크 앞에서 눈을 감고 노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잔잔하지만 강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강윤아는 대중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았고 회사의 지원도 줄어들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강박적으로 다이어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제스민의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다. 꾸밈없이 웃으며 노래하는 제스민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향한 팬들의 따뜻한 댓글들. 강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질투였을까, 후회였을까, 혹은 아주 작은 동경이었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 역시 외모지상주의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이자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변화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제스민이 던진 작은 파문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제스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녀와 민준이 발매한 첫 미니 앨범은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올해의 인디 앨범 후보에 올랐다. 그녀는 작은 클럽과 페스티벌 무대에 서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팬덤은 작지만 견고했고 그들은 제스민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방식과 메시지를 지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TV 속 화려한 아이돌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디 포지티브 긍정주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종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영향력은 음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 번은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그녀를 인터뷰했다. 기자는 그녀에게 물었다. K-팝 스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 제스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요? 전혀요. 저는 K-팝 스타가 되는 대신 제스민 김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저를 맞추는 대신 저만의 기준을 만들고 있죠. 물론 그 길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제 음악이, 제 삶이 좋아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녀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외모나 배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 했던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는 매일 수많은 사연들이 도착했다. 제스민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제스민은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겨울날 제스민은 민준과 함께 첫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장소는 홍대의 작은 라이브 클럽이었다.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공연 당일 클럽은 제스민을 사랑하는 팬들로 가득 찼다. 다양한 나이, 다양한 국적,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오직 제스민 김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모였다. 제스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클럽 안을 가득 채웠고 팬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뜨겁게 호응했다. 그곳에는 어떤 편견도, 어떤 차별도 없었다. 오직 음악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만이 존재했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K-Dream 파이널 무대에서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이번에는 민준의 감미로운 기타 반주와 함께였다. 제스민은 노래를 부르며 눈을 감았다. K-팝 오디션장부터 옥탑방, 지하 연습실, 서바이벌 무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장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팬들은 앙코르를 외쳤다. 제스민은 활짝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계속 노래해 주실 거죠? 팬들의 뜨거운 함성이 그녀의 대답을 대신했다. 제스민은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편견의 벽은 높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함께 노래할 때 그 벽은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모든 제스민들을 위해.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홍대의 작은 클럽 안은 제스민과 팬들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빛은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희망의 빛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스민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녀의 앨범은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K-팝 탈락자나 논란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실력파 아티스트이자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과 함께 음악을 만들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음악적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제스민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미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 글로벌 뮤직 페스트의 초청이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꿈의 무대였다. 제스민은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저 무대에 서게 되는 거야?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제스민. 가서 내 음악을 세상에 보여줘.
제스민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가 K-팝 스타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왔던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이제 세상이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거대한 야외 공연장은 수만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찼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제스민은 무대에 오르기 전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벅찬 감동과 설렘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되었다. 짙은 갈색 피부, 풍성한 곱슬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았다. Hello world, I'm Jasmine Kim from Korea. 그녀의 외침과 함께 강렬한 비트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제스민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녀의 노래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춤은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녀의 이름 제스민을 연호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날아올랐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었다. 그녀의 피부색은 더 이상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그녀 자신이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제스민은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꿈을 이룬 자의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이루어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K-TOP의 한 실장이었다. 그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어딘가 겸손해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제스민 씨,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었군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제스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에게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 역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스민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과거를 딛고 일어선 자의 여유였다. 페스티벌은 대성공이었고 제스민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기획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거대 자본과도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민중과 함께 설립한 작은 레이블 소울메이트 뮤직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만의 음악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가 사는 곳은 여전히 작은 옥탑방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떡볶이를 좋아하는 평범한 20대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그녀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민준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안에는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강인한 마음이 있었다. 제스민 김. 그녀는 K-팝 스타가 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별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오늘도 서울의 밤하늘을 넘어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강윤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잊힌 존재가 된 강윤아는 제스민의 성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외모에 집착하고 남을 시기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제스민에게 연락했다. 서툰 사과와 함께 자신도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제스민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은 시작되었다. 제스민은 소울메이트 뮤직을 통해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혹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신인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힘썼다. 그녀는 K-팝 산업이 더 이상 외모나 국적으로 재능을 제한하지 않고 진정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의 노력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K-팝 기획사들도 조금씩 다양한 외모와 배경을 가진 연습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대중의 인식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제스민은 가끔 옥탑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차가움과 두려움 대신 이제는 따뜻함과 희망을 느꼈다. 이곳 서울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꿈을 키우고 사랑을 찾게 해준 곳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변화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제스민은 마이크 앞에 선다. 그녀의 노래는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진다. 뚱뚱하고 흑인이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인한 아티스트 제스민 김의 노래가.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치 끝나지 않는 노래처럼. Current Part Characters 2,595, Total Characters 2,568. 세월이 흘러 2030년이 되었다. 제스민 김은 이제 30대 초반의 베테랑 아티스트이자 존경받는 사회운동가로 자리 잡았다. 그녀와 민준이 함께 이끄는 소울메이트 뮤직은 K-팝 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레이블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들은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음악적 진정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그들의 철학은 많은 아티스트들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제스민은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옥탑방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넓고 좋은 옥탑방이었지만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언제나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유엔에서 열린 청소년 인권 포럼에 초청받아 연설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모 지상주의와 인종차별이 젊은 세대의 자존감과 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재단하게 두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강윤아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연예계를 떠나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외모 강박과 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제스민과 만나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친구가 되었다. 과거의 악연은 상처를 넘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K-팝 산업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제스민의 성공은 다양성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K-팝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대형 기획사들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배경과 외모를 가진 아이돌들을 데뷔시켰고 대중들도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제스민이 뿌린 씨앗은 분명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제스민은 서울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는 다문화 축제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였다. 그녀의 뒤에는 소울메이트 뮤직 소속의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후배 아티스트들이 함께했다. 제스민은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회가 서렸다. 10년 전 외모 때문에 오디션장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흑인 소녀는 이제 수만 명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스민 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함성으로 화답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피부색도 나라도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음악 안에서 하나입니다.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녀는 기타를 메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만든 곡, 그녀의 모든 아픔과 희망이 담긴 노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 거대한 합창을 이루었다. 그 순간 제스민은 깨달았다. 그녀의 진짜 꿈은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꿈은 바로 이렇게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었다. 무대가 끝나고 그녀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서울의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셨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편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녀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제스민은 이제 케이팝 씬의 살아있는 전설 퀸 제스민으로 불렸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울메이트 뮤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후배 양성에 힘쓰는 제작자였고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가였으며 무엇보다 여전히 자신만의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티스트였다. 그녀는 민준과 결혼하여 귀여운 딸을 낳았다. 딸아이는 제스민의 풍성한 곱슬머리와 민준의 따뜻한 눈매를 쏙 빼닮았다. 제스민은 자신의 딸이 살아갈 세상은 자신보다 더 공평하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느 날 제스민은 K-드림 시즌 10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다. 10여 년 전 자신이 참가자로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무대였다. 그녀는 감회에 젖어 심사위원석에 앉았다. 무대 위에는 10년 전의 자신처럼 저마다의 꿈을 안고 떨고 있는 젊은 참가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랩을 하는 소년도 있었고 트랜스젠더 댄서도 있었고 제스민처럼 풍만한 체격의 흑인 소녀도 있었다.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물론 여전히 전형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자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다양한 모습들이 무대에 설 기회는 주어지고 있었다. 제스민은 그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특히 제스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0년 전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흑인 소녀였다. 그녀는 제스민 못지않은 파워풀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10년 전 제스민이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 대신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소녀는 무대가 끝난 후 심사평을 듣는 자리에서 제스민을 보며 말했다. 제스민 선배님, 저는 어릴 때부터 선배님의 음악을 듣고 자랐습니다. 선배님은 저의 롤모델이자 영웅입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스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니야, 네가 대단한 거야. 절대 기죽지 마. 네 모습 그대로 네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노래해. 내가 언제나 응원할게. 그 순간 제스민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이 되고 그녀의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심사위원석으로 돌아온 제스민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대에서 10년 전의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히 예쁘고 마른 아이돌들의 춤과 노래가 아닙니다. K-팝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있는 열정과 진심입니다. 그 열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방송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제스민의 심사평은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K-드림이 끝난 후 제스민은 가족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 그리고 딸과 함께 한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화려한 무대 위에 퀸 제스민이 아닌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녀의 딸은 제스민의 끼를 그대로 물려받아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제스민은 딸이 자신처럼 외모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만약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자신처럼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했다.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제스민은 새로운 앨범 작업에 몰두했다. 이번 앨범의 주제는 연대였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 협업하여 앨범을 만들었다. 앨범에는 성소수자 래퍼, 장애인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케이팝 산업에서 상처받고 떠났던 전직 아이돌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타임지는 그녀를 시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극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어느덧 제스민은 40대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뚱뚱했고 여전히 흑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녀의 외모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의 정의를 확장시킨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 6만석이 넘는 좌석은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로 가득 찼다. 무대에는 그녀의 오랜 음악적 동지인 민준이 함께했고 그녀가 키워낸 후배 아티스트들과 K-드림에서 만났던 흑인 소녀, 이제는 어엿한 스타가 된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리고 객석에는 강유나와 한 실장의 모습도 보였다. 제스민은 무대 중앙에 서서 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년 전 외톨이 같던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팬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격려를 보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노래이고 저의 희망입니다. 이 무대에서 저는 약속합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곡으로 This is who I am을 불렀다. 20년 전 K-드림 파이널 무대에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 이제 6만 명의 관객들이 그녀와 함께 그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소녀의 절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외침이었다. 제스민 김.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노래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영혼에 있으며 진정한 성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연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제스민은 대기실에서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민주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 사랑. 딸아이는 엄마의 목에 매달려 엄마 최고였어요 라고 외쳤다. 강윤아는 쑥스러운 듯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다. 정말 멋진 무대였어 제스민. 넌 정말 대단해. 한 실장 역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모두가 떠난 후 제스민은 텅 빈 대기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40대의 흑인 여성이 서 있었다. 주름이 조금 들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어 제스민. 꽤 잘 살아왔잖아. 그녀는 문득 20년 전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K-톱 사옥을 바라보던 어린 소녀. 만약 그때 자신에게 돌아가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많이 아프겠지만 넌 결국 이겨낼 거야. 그리고 넌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제스민은 대기실을 나와 텅 빈 월드컵 경기장을 가로질렀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어떤 별은 더 크고 밝게 빛나지만 작고 희미한 별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편견을 넘어서는 사랑과 연대의 힘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과 삶을 통해 그 힘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UN 사무총장의 특별 보좌관이었다. 아프리카 난민 아동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함께 기획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제스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희망과 사랑을 노래할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제스민 김.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를 향한 용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이 모든 것에.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녀의 미래는 빛나고 있었다. 제스민 김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 노래였다. 몇 년 후 제스민의 딸 하나는 1대 소녀로 성장했다. 하나는 엄마를 닮아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동시에 사춘기 소녀답게 외모에 대한 고민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흑인 혼혈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친구들의 짓궂은 농담이나 무심코 던지는 시선에 상처받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하나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곱슬머리를 놀렸다는 것이었다. 제스민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하나야, 엄마도 어릴 때 내 머리 때문에 많이 놀림받았어. 심지어 사자갈기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었지. 정말요? 엄마도요? 하나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엄마는 너보다 훨씬 더 뚱뚱했고 피부색도 더 짙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손가락질했는지 몰라.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 자신을 믿었거든. 그리고 엄마의 머리카락, 엄마의 피부색, 엄마의 몸,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제스민은 하나의 곱슬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곱슬머리는 정말 아름다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만의 매력이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네 아름다움을 의심하지 마. 넌 있는 그대로 완벽해.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하나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풍성한 곱슬머리, 갈색 눈동자, 건강한 피부. 엄마의 말처럼 그것은 분명 자신만의 아름다움이었다. 하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하나는 더 이상 친구들의 놀림에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머리를 뽐내고 다녔다. 그녀는 엄마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제스민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딸에게 힘이 되고 딸이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제스민은 소울메이트 재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제스민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이자 꿈을 키우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어느덧 제스민은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에 섰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노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의 깊이를 더해 더욱 풍부하고 감동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마지막 콘서트는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그녀의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모였다. 무대에는 그녀의 가족, 친구, 동료들,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마지막 곡으로 그녀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민중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고 세상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을, 그리고 당신 곁의 사람들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노래가 끝나고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그녀를 감쌌다. 제스민 김. 그녀는 흑인이었고 뚱뚱했지만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났던 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노래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